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에요, 미국에서 IT 가전박람회 CES가 열렸습니다. 이제 올해를 관통할 6대 기술 트렌드가 소개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 메타버스와 웹3, 웹 3.0까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맞아요. 이 메타버스와 웹 3.0 나중에 우리 생활을 좀 크게 바꿔놓을지 정말로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자, 웹3는 예. 이제 그냥 초기 단계이긴 한데 예.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 경제 생태계가 이런 웹3나 이런 기반, 우리가 또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같은 다 맥락성 안에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래의 기술로 불리고 있는 웹3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인포맥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슈퍼블록의 김재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소비자 기술 협회는요, CES를 관통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웹 3.0, 웹 3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웹 3 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게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3, 웹 3 저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웹 3가 뭡니까? 웹3 그렇게 물어보시면 너무 이제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네. 웹3는 저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는 경제 생태계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나 이 특징은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지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기간 없이도 이제 그냥 사람들이 원한다면은 어떤 경제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약간 네. 중앙화된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보상을 얻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네. 그게 지금과 구별이 되는 점인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 사실 기존에 중앙화돼 있던 거를 모두 탈중앙화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네. 기존에 중앙화된 것도 물론 다 쓸 수 있고 네. 그런데 중앙화돼야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근육 시스템이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복제가 쉽고 조작이 네. 쉽다 보니까 네. 돈을 데이터화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돈을 데이터 시켜주는 근육기관이 필요하고 그들이 전자상거래를 제공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의존해야만 했고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등록하려면 피지사를 등록해야만 했고 네. 그러한 절차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만약에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네. 그런 결제 시스템을 이더리움을 쓴다든지 네. 비트코인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의존하지 않고서도 쓸 수 있다. 기존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했던 네. 역할들을 이제 웹3 기반의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가 상당수는 이제 네.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직접 참여하고 직접 내가 끌어내는 형태의 네트워크가 이제 3.0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기초적인 질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웹 3.0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떠오른 생각이 왜 웹이 붙었을까였었거든요. 네. 왜 웹이 붙었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의문이긴 해요. 예. 왜냐면 웹이 꼭 붙을 필요가 없는데 예. 네. 좀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마케팅 용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붙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웹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웹은 이제 웹 서버랑 웹 클라이언트로 나눠지죠. 네. 그래서 웹 서버가 있고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쓰잖아요. 예. 네. 그럼 웹 서버가 우리에게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운받아서 쓰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게시판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가지고 와서 게시글을 보고 거기에 댓글을 쓰거나 글을 쓰면은 네. 이제 그 정보가 서버로 가서 다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정보가 다시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유가 돼요. 음. 즉 웹서버의 역할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 즉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에 대입시켜 보면 블록체인 노드라는 걸 굴러갑니다. 예. 이 노드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노드는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노드라는 것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즉 사람들에게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요.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트랜잭션 단위가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블록이라는 걸로 패키징이 되고 네. 그 블록이 전 세계에 있는 노드에게 다 퍼져서 동기화를 시켜주고 네. 동기화가 완료되면 그 다음 블록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확실히 개발자 베이스셔서 네. 네. 그 일반인들 생소한 용어들이 막 나오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기존에 있던 네. 웹이 이제 중앙된 게시판이 있는 서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3.0 단계가 되면은 각자 사용자, 이 노드 단계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모여서 이제 처리가 된다. 네. 그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노드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서버의 개념이 노드의 개념과 이제 어떤 상통한다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서버, 여러 개의 저장 장치나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저 하나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사실 3.0 나오기 전에 2.0, 1.0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잘 없었거든요. 네. 근데 3.0이 나오면서 구별을 짓기 시작했어요.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것도 제가 사실 원래 블록체인 연구하기 전에 웹을 연구했었거든요. 예. 웹. 그래가지고 네. 예, 그 당시도 얘기하던 게 뭐였냐면 처음 웹이 나왔을 때 이제 군사 목적으로 나왔었고 그 웹이 사람들에게 이제 군사 목적과 이제 학문적 목적으로 나왔었는데 예. 결국 문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다 같이 갖고 있고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줌으로써 네. 이제 문서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원래 웹이었어요. 근데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문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동적인 언어가 나왔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네.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 문서 공유만 한다면 1.0이고 네. 문서 공유에서 문서 업데이트까지 한다면 2.0이고 2.0이고. 그래서 요즘 3.0은? 말하는 네 3.0은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의 소유까지 한다면 3.0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조금 정리를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미국 국방성 알파넷 쓰던 게 이제 일방적으로 조회만 할 수 있던 게 1.0이고 네. 이제 조회만 하다가 바꿔야 되니까 수정 가능하게 한 게 2.0이고 네. 수정도 되면서 수정한 만큼의 보상까지 얻는 게 3.0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달라요? 3.0은 2.0까지 맞지만 3.0은 어떤 가치를 데이터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교환할 수 있다. 그게 업데이트하는 가치도 될 수 있고 네. 다른 가치도 될 수 있고 뭐 세상에 있는 다른 가치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금이라든지 예.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제 데이터화 될 수 있다. 그 웹 3.0을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좀 뭐 설명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이제 그게 플랫폼이 갖다가 개인한테 그 오너십이 주어지는 데이터 소유권이 이제 개인한테 주어지는 이런 형태로도 많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또 NFT랑 것도 연결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면으로도 또 설명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웹 3.0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어렵다 보니까 웹 3.0이라는 마케팅 용어라는 게 이제 홍보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떤 걸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웹 1.0을 굳이 2.0과 나누게 되고 다시 여기서 또 하나의 단계를 나눠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하긴 역사도 이제 없던 흐름을 구분해서 짓는 용어들은 나중에 만든 거니까. 그래 이해가 되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만약에 웹 3.0을 내가 이름을 좀 지어보겠다 하면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로 좀 표현하시겠어요? 예, 저는 웹을 안 붙일 것 같고요. 예.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금융이 오는군요. 예. 그럼 여기서 금융이라는 거는 네. 3.0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특징을 가지게 될까요? 개방형 금융 시스템. 네.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인터넷에서 사실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예. 인터넷에 보면 이제 에러 코드 중에서 Payment Required Error라는 게 있는데 네. 인터넷 설계자들은 원래 인터넷상에서 전자결제를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복제가 쉽고 조작이 쉽다 보니까 네. 돈을 데이터화시키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금융기관이 등장했고 금융기관이. 네. 네. 그들이 금융결제 플랫폼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API를 쓰면 금융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인터넷이랑 또 동떨어져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웹 3.0이 되면 금융 시스템을 중앙기관 없이 인터넷에 붙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기간이 없이도 우리가 교환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근데 사실 이제 중앙화된 기관 뭐 하다못해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어떻게 만들어서 거래가 되는 예탁결제원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게 네. 빠르고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거든요. 네. 그런데 3.0이 되면 각자가 그걸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조금 더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네. 지각비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각비 관리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네. 이제 그게 원래 장부를 제가 만들고 지각 이제 언제 왔는지 지각비 관리. 지각비 네, 네, 지각비요. 정말 사소한 건데 네. 그걸 위해서 이제 7개월 관리 대장을 만들고 언제 왔는지 쓰고 예. 정산해서 메일 보내가지고 돈 내세요.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형들이 이제 돈을 내면은 제가 정산해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굴러갔는데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동화 시켰습니다. 어. 그래서 서버를 만들고 연구실에 있는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서 네. 안드로이드 넥서스 디바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카드 찍으면 찍혔어요. 네. 그래서 RFID 다 기록해가지고 딱 찍으면 이제 언제 왔는지 기록되고 네. 자동으로 메일 써가지고 돈 내라고 하고 네.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자동화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동화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뭐 인증서 뭐 이런 걸까요? 정산이 자동화가 안 됩니다. 어. 왜냐면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예. 네.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제 문자로 혹은 제 어플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어요. 예. 네. 웹서버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은 그걸 서버로 들어가 가지고 정산을 했던 거죠. 결국에 돈을 다루는 부분은 자동화가 안 돼요. 예. 아, 네. 네, 네. 그게 큰 기업 다니면은 돈을 내고 PG사를 쓰고 금융결제 API를 쓰고 하겠지만 네. 예. 작은 단위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네. 이런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인 거고 예. 그런 걸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제가 지급비를 받았다고 하면 비트코인 데이터는 다 공개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자동화 시킬 수 있다. 그래 돈에 대한 부분이 자동화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다른 이제 거대 플랫폼이나 금융 플랫폼에 결국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만큼 그걸 이용을 했을 때 내가 비즈니스 수익이 나면 이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마이너하게 작게 할 때는 네.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자동화가 안 된다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 생태계 또 웹3 생태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네. 다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사실 웹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중앙 서버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긴 한데 네. 이제 얼마 전에 카카오 서버 사태처럼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뚫려버리고 다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웹3 체계로 바뀌게 되면 그런 일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웹3는 예. 어떤 단일한 주체가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주체가 유지하기 때문에 분산화돼서 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큽니다. 음. 그래서 카카오 서버가 다운됐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금융 쪽이었어요. 왜냐면 네. 네, 금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을 네, 보내야 네. 되는데 못 보낸다든지. 네. 보냈는데 보냈다고만 뜨고 지금 아무 업데이트가 없으면 되게 불안하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일수록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네. 그래서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안정성은 또 증가하는데 네. 우리가 블록체인 단점이라고 또 불리는 네. 뭐 확장성, 그러니까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불가피한 거죠. 그렇죠. 음. 해결을 뭐 하고는 있지만 네, 당연히 중앙 서버에 비해서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덕트가 네. 나와줘야 하는 것도 맞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대체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속도가 필요하고 그런 편리성이 필요한 부분은 웹2가 아니죠. 중앙 서버를 쓰고 예.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처럼. 네. 네.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을 쓰면 된다. 그리고 음, 금융을 보면은 특히 지급 결제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제를 하는 경우는 빠른 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네, 결제했는데 막 10분 뒤에 되고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제는 빠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큰 돈의 거래라든지 음. 뭐 예를 들면 투자금의 전송, 아니면 외환 거래, 아니면 뭐 채권 이제 사고 파는 거 그러한 자산을 사고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엄청나게 빠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뭐 네이버 주식을 사는데 뭐 결제를 하면 한 뭐 1분 뒤에 체결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클 수 있지만은 네. 사실 크게 보면은 그 1분 동안의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채권 같은 경우 더 그럴 거고. 그래서 그러한 거래, 즉 이제 빠른 거래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블록체인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많이 예를 들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커피값을 결제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효용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금액을 전송을 할 때는 기존 이제 전통 금융망을 통해서 외화를 전송한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치를 전송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초단타 거래 시에는 사실 쓸 수 없는 수준이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카카오 서버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제 번뜩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분산형으로 네트워크를 쓰면 다운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시도는 없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왜 이원화를 안 했냐, 예. 즉 왜 서버를 백업을 안 시켜놓고 이걸 스탠바이를 안 시켜놨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즉 그런 이원화 작업이라든지 분산 작업을 기존 서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약에 잘 해놨다면은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네. 하니까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하는데 잘 안 하게 되죠. 네. 네. 얼마 전에 그 깃허브 아시죠? 네. 깃허브도 다운이 됐었고 기술자 서버인가요? 뭐 네, 어떤 건가요? 그 소스 코드 즉 예.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되게 좋은 이제 플랫폼인데 커뮤니티 같은. 네, 커뮤니티 그런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운되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서버 코드 공유를 못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제 깃허브로 다 이제 그 전송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네. 근데 그런 것도 다운되는 거 보면 이원화 작업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 해놓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기업들이. 그렇군요. 뭐 애저를 갖고 있는 MS가 다운될 정도면 사실 네. 상황이 뭐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제 웹3를 하려는 기업들은 사실 많긴 합니다. CES까지 이름이 언급되는 거 보면은 뭐 도전하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네. 예시로 드러나는 게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이건 정말 쓸만하다 싶은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초기 단계라서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시도는 되게 많이 했던 것 엄청 같아요. 많죠. 특히 작년에, 네. 재작년에, 그죠? 네, 맞아요. 아, 작년에 이제 디파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디파이가 탈증후화 금융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거래소라든지 네, 대출 서비스라든지 합성 자산 이런 거 파생 금융 상품 같은 걸 말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만들 수 있고 거래할 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금융 거래 쪽이고.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이제 외환 거래가 좀 자유로웠었거든요. 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외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거래가 잘 안 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종류도 되게 많고 네. 이제 그 볼륨도 커가지고 만약에 내가 달러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환전을 은행 가서 해도 되지만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이제 달러로 바꾸면은 내가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달러 보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JP 모건이 그 일본 채권이랑 네. 싱가포르 채권을 거래하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엔화를 가지고 일본 채권을 사고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본 채권을 팔고 엔화를 이제 받고 엔화를 싱가포르 달러로 바꾸고 싱가포르 달러를 싱가포르 채권으로 바꾸는 예, 삼자 거래군요. 네, 거래를 한 큐에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게 이제 한 번에 가능하거든요. 네. 해서 됐다. 사실 당연한 실험이었는데 그걸 함으로써 그러한 거래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수수료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IB들, 이제 투자은행들이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권사들도 이제 STO 이런 게 이제 합법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제 증권형 토큰. 네, 증권형 토큰 혹은 토큰 증권 이런 네. 거 부르는 그걸 통해서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토큰화시키고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것들을 이제 조각 투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네. 처음에는 테크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크립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예. 웹3의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항상 이렇게 붙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웹3는 따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따로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자산을 데이터화하는 데 특화된 기술이고 예, 예. 자산을 데이터한다. 네. 그 이유는 데이터의 복제와 조작을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막는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복제와 조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블록체인 상에서 이용하면 되게 좋죠. 네네.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만한 유인이 필요해요. 인센티브가 네네. 필요한데 그 인센티브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금전적인 이득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금융 시스템으로 많이 발전하는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이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겁니다. 블록체인의 기술과 암호화폐가 없는 네. 웹3가 구현이 가능한가요? 잘 이게 그려지진 않네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GitHub 말씀드렸잖아요. 예. GitHub가 만들어지기 전에 Git이란 게 먼저 나왔습니다. 네네. Git이라는 거는 이제 리눅스 이제 운영체제를 만든 리눅스 토발제라는 개발자가 이제 원래는 그 코드 공유를 하는 다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Git을 만들었고 그 Git은 블록체인처럼 동작했습니다. Git이 보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올리고요. 네. 누군가가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올려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그 값들에 대해 해시 값으로 저장이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 해시가 또 이제 체인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있으니까. 네. 조금 어려워지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한 특징이 있었는데 예. 얘가 원래 사람들이 그냥 원하면은 이제 Git을 써가지고 네. Git 서버를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업데이트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사람 이제 있는 컴퓨터에다가 소스 코드 보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썼어요. 네. 근데 GitHub가 나오니까 다 거기다 올리는 거거든요. 네. 편하니까. 근데 그 전에도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Git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으니까 쓰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그거겠죠. 네. 금전이 없어도 되겠죠. 금전이 없어도 사실 되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터넷이 사실 그랬거든요. 파일 공유의 필요성이 있었죠. 왜냐면 문서 유실이 되니까 그 문서를 이제 지키고 싶은 사람들 이 인터넷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다가 네. 점점 이제 거대 웹서버 기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거기로 다 몰리고 그런 상황. 그 예전에는 각자가 내 컴퓨터로 서버 해갖고 거기다 올려서 나눠 썼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큰 회사가 운영하는 게 있다 보니까 글이 몰리고 있다. 예. 그런 형태의 변화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이냐가 이제 3.0의 네. 문제점으로 이제 네. 과제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할 때 블록체인은 이제 각자 사용자가 끝단에서 참여를 해갖고 네. 내가 이것들을 그 자원들을 줌으로써 네. 나도 좀 뭔가를 얻겠다. 이게 이제 코인 토큰이 되는 거고. 네. 그럼 웹3에서 그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 보상이 당연히 나오겠네요. 네.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구조입니까? 그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랑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저희 회사는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고 예, 예. 제가 블록체인 자체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코인을 주는 거죠. 네. 그 코인에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주는 인센티브를 거죠. 코인으로. 네, 예. 코인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을 명시화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예. 근데 이런 거죠. 인프라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저희 체인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이 코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인 거고 예, 예. 그 말은 즉 이 사람은 저희 체인 혹은 저희 시스템의 투자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혹은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거 왜 줘야 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저희 거 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토큰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고요. 예. 네. 만약에 기시나 인터넷처럼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라면 사실 필요 없겠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고. 그 뭐 인프라
인프라 말씀하신 인프라가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네. 뭐 비트코인 같은 네.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누군가 참여를 해줘야 되고 참여자에게 이제 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토큰으로. 네. 네. 근데 그런 솔직히 구조겠네요.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큰 IT 기업들은 나의 그 현재 위치나 점유율을 공고히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네.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거나 뭐 네. 보상을 좀 더 주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웹3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구조에서? 근데 일반 그런 거대 기업들도 예, 예.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주는 경우들이 사실 있죠. 예를 들면 특히 레퍼럴 시스템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뭐랄까요, 누군가를 가입시키면 예. 너한테 포인트 얼마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웹3나 웹2나 웹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유리하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모으는 입장에서는 좋군요. 네. 기업한테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네. 그 웹3를 반쪽만 이해를 해서 네. 뭔가 보상을 주고 사람을 모으는 쪽에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반쪽으로만 그렇죠. 이해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근데 진정한 웹3는 그 인센티브란 도구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플랫폼이 가졌던 권한을 네. 권한과 이익을 네. 이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 권한은 회사에 대한 뭐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일 수도 있고 예. 보상이면 회사의 수익을 개인들이 나눠 갖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안 하면서 이제 뭔가 보상으로 유저만 모으려고 하는 반쪽짜리만 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된 웹3 실험들이 또 기업에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둘 다 잘 이해하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웹3에 대한 좀 이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람들을 좀 모으고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데 네. 그 보상이 나의 참여에 합당한 수준인가 이런 의문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네. 블록체인을 대입하자면 이게 합당한 수준이 가능할까요? 그게 아까 이제 인프라와 예.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렸었는데 예.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금융 시스템으로만 사실 보고 있어서 금융으로만. 네,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코인을 주는 건 사실 지분을 주는 거고 예. 그 지분의 가치는 그 플랫폼이나 그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나오는 수수료를 내가 배당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증권의 증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네, 네, 직권이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거래량이 적다면 사실 그 지분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중요하고 기존의 기업들이 본인이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분배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기보다는 네.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유무형의 자산 중에서 네. 이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거래를 일으켜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이득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네. 네. 저는 이제 그걸 2차 거래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텔이에요. 호텔이 호텔들을 가지고 있는데 호텔은 숙박권을 팔아요. 네. 그 숙박권은 팔거나 못 팔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숙박권을 팔고 블록체인 상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존의 호텔의 이용자는 잠을 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숙박권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잠 안 잘 건데 여기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생기겠죠. 그들이 들어와서 유동성을 만들 거고요. 네. 그 거래가 거래량을 만들 거고요. 네. 그 수익이 호텔의 수익이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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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호텔은 단순히 숙박권을 파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숙박권을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못 팔았을 경우에 리스크 해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베일드의 숙박권을 미리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호텔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투자자가 그걸 통해서 금융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뭔가 이제 거래할 게 있고 팔만한 게 있고 자산화 시킬 만한 게 있다면 그런 걸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하면 되게 유용하다.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막 탈중앙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억지스러운 사업을 하는 건 되게 사실 이상하죠. 네,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예. 호텔 사례 듣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긴 아, 네. 합니다. 네,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네.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 인수합병하면서 예를 들어 뭐 메타만 해도 인스타그램도 있고 왓츠앱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안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골똘히 몰두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웹3가 그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 예를 들어 광고라든지 네. 정보 유출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 좀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또 거기서 발생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문제 의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 예. 즉 광고 모델이 예. 그런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터넷상의 자산 거래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네, 금융 결제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웹사이트를 볼 때 정당한 지불 수단이 있었다면 그걸 지불하고 사실 보면 되는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광고를 보여주고 간접적인 수익을 얻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그 기업들의 그 비즈니스 방향이 사실은 본질과 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사실 뉴스가 그렇죠. 네, 뉴스 사이트 들어가면은 사실 기자라든지 네. 이런 뉴스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게 원래 맞잖아요. 네. 근데 광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다 보니까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막 그런 기사인데 광고인. 네, 기사의 네. 광고, 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예. 네.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포털 사이트도 사람들이 계속 묶어놓는 전략을 쓰잖아요. 예. 계속 방문하게 만들고 방문 시간을 늘리고 네. 네. 그런 포털 사이트는 검색 사이트의 본질은 사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네. 네. 그래서 검색하면 가장 위에 파워 랭크가 뜨고 그 밑에 이제 진짜 정보가 뜨잖아요. 그런 게 사실 좀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도 사실 광고 때문에 이제 광고를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묶어두는 전략을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일례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트럼프 힐러리 대선 때 네. 이제 그 트럼프 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선전과 비슷한 광고를 내보내가지고 예. 네, 사상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기존의 광고 모델이면 이제 조회수를 높이고 클릭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면 타겟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개인정보가 더 중요해졌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기존의 이제 웹이었다면 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산 거래라든지 지불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 하면 광고 모델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원래 그 서비스가 하려고 했던 그 본질에 더 가까운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 결국에는 현재의 웹2 기반 환경에서는 체류 시간을 늘리고 네. 온라인에서 광고 노출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웹3 시대가 오면은 이런 업체들의 이제 운영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나요? 이게 사실 블록체인마다 다를 텐데요. 네. 사실 다른 블록체인 잘 모르겠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은 경량 노드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져요. 네. 그 말은 즉 누구나 자기 노드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노드를 돌리면서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즉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럼 어떤 게 가능할 것 같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그럼 이 접속해 있는 동안은 나한테 온 현금 흐름을 너한테 주겠다고 네. 하면 광고 없이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해서 그 인터넷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브랜드 나이크라고 하는 이제 분이 이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인데 네. 이 브라우저가 이제 애드블록을 통해서 광고를 차단하고 네. 대신에 광고를 보면 BAT 토큰을 줘요. 그 이제 가치만큼. 그래서 그거를 거래를 하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광고 차단에 쓰던가 뭐 그런 식으로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겠죠. 즉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구독 모델도 나한테 현금흐름이 있으니까 이거 너한테 조금 맡길게. 그럼 나한테 나오는 현금을 너가 가지고 가고 그동안 나는 그 서비스를 구독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웹2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수익 모델 중에 하나는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저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고 그 유저들을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게 광고였기 때문에 네. 마케팅에서 그 모델이 웹3에서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기하셨던 개념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좀 그렇죠? 수익 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죠.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지금도 네. 이제 SNS를 켜보면 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광고가 수십 건이잖아요. 네. 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없애고 보는 만큼 주겠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네. 굳이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현재 그것들을 많이 좀 바꾸려는 혹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얘를 대체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광고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다만 대안이 없을 뿐이죠. 네. 그 대안을 블록체인이 만들겠다는 거고 네.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되는 거고 네. 원하는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고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모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아니면은 이제 뭐 자산을 미리 팔아가지고, 아까 지분을 미리 팔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하는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인터넷은 좀 획일화된 모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네. 음. 미래에는 되게 다양화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정말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셨던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한 2018년도부터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했는데도 아직 그렇게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이 못했잖아요. 네. 그나마 우리가 사례를 비유하는 게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뭔가 이 웹3 비즈니스에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유의미하게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프로덕트 형태로 나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네. 어떤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뭔가 바로 적용하면 굉장히 유저들도 확 올 것 같고 네. 지속 가능할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뭔가 이게 그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왔는 뭐 챗 GPT나 이런 네. 인공지능처럼 예. 이게 채팅 하나 나오니까 사람들 막 열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왜 안 나올까? 시간이 지나면 나올까? 왜 그렇다 단순히 생각하세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까? 이게 약간 예.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기업의 입장하고? 그쵸. 사실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예. 어려운 준비 금융 죄송합니다. 시스템, 네, 금융 시스템이다 보니까 금융을 안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를 갑자기 하는 건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거래를 일으킬 만한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광고 모델도 되게 사실 좋은 모델이에요. 사람들 광고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이제 프로덕트를 보여주니까 상품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이걸 뭐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텔이나 네. 아니면은 뭐 골프장이나 네. 아니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쿠폰 네. 같은 거를 파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자산들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래하는 데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개인이든 기업이든 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는 그 시간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기업에서 아까 호텔 숙박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것들에 대한 이제 토크나인 네. 건데요. 그런 것들이 다 웹3 한 영역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 네. 토크나가 되면 네. 발생한 장점이 네. 거래가 쉽다라는 거죠. 거래가 쉬우면 아까 말씀하신 유동화가 네. 잘 되는 거죠. 네. 그게 또 하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다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네. 네. 뭐 우리가 뭐 주식시장도 결국은 회사에 대한 네. 지분, 권한을 잘 유동화시켜주는 네. 장이 증권사잖아요. 네. 잘 돈이 들어오니까 막 활성화되고 네. 그것 때문에 기업이 또 커지고 네. 그런 선순환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면일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확실히 2023년 뭐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만 올해와 내년이 웹3의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 2.0 기업들 앞으로 3.0을 이제 네. 바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연착륙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방법은 지금 다 바꿀 필요 없다고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장시키면 되는 건데 네. 기업에서 만약에 이걸 도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팔고 있는데 잘 안 팔린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준다든지 아니면 무형의 가치라서 이걸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걸 자산화시키고 탈중앙화 거래소에 올리고 거래를 일으킨다면
그 부분 좋은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일종의 주식 시장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비상장 주식도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보면은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IPO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네. IPO를 안 하면은 사실 비상장 거래라서 유동성도 없고 거래도 잘 이루어지기 힘들고 계약서도 엄청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비상장 거래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몇 개가 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야지 거래가 가능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냥 토큰화만 시키면 알아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상에서. 즉 토큰화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되고 게임사들도 게임에서 NFT를 만들고 뭐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고 게임 뭐 P2E 같은 거 해가지고 코인 주고 막 하는데 네. 그런 식의 비즈니스도 무작정 그냥 게임하면 코인 주고 하는 거 좀 이상한 것 같고 예. 사실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 화폐가 될 수도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저장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거든요. 재미니까요. 네. 근데 아이템은 재화고 음. 아이템은 가치를 가져요. 그러한 아이템들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네. 원래 아이템 매니아에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게임 플레이어들이었어요. 네. 그들만이 그 아이템의 가치를 알 수 있고요. 네. 감정할 수 있고 거래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이걸 토큰화 시켜서 게임 바깥으로 꺼지고 낸다고 하면 그 게임 플레이어가 아닌데 네. 그 아이템의 가치를 감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있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제 유동성을 보면은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추세를 보면 이거는 더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게임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이 투자자가 돼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많은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 역할을 하겠네요. 네, 네. 즉 막 챗GPT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네. 미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이제는 화이트 칼라까지도 자동화가 돼서 네, 일자리 문제예요. 일자리 네. 다 써지고 사람들 미래에 뭐 할 거냐 네. 막 기본소득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전 미래 사람들이 할 거라곤 금융거래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고 지금은 사람들 사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현금 흐름은 뭐 주식회사의 배당이라든지 부동산회사의 월세 수입이라든지 금융산업 펀드에서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건데 보통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냥 일해서 버는 돈이 대부분이죠. 네. 제가 말씀드린 현금 흐름이 이제 수동적인 이제 수익, 패시브 인컴을 말하는 거고 네. 근데 미래에는 그런 게 다 이제 유동화되고 그런 자산들이 다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냥 갑자기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질 거다. 자동화된 상황에서 이제 돈 벌고 싶고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더 강해지겠죠. 네네. 그 노동 가치보다 이제 자산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미래 세대에는 토큰 이코노미를 통한 웹3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김정희 대표님 오늘 그런 면에서 예. 기존의 뭐 다른 좀 패널 분들이나 또 시장에서 우리가 웹3를 인식을 하는 게 사실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웹3 책을 보면 네. 마케팅 코너에 많이 올라가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웹3를 어떤 금융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되게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음. 저는 이런 면이 훨씬 더 되게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되긴 하네요. 네, 예, 김 대표님은 사실 웹3의 가장 근접한 분야가 금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진정한 웹 3.0, 웹3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미국에서 예,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고 예, 저는 투자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시작이라고 봐요. 음. 그들이 수많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수많은 코인 회사들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미래에 지금 현금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이제 지금 시대에서 네, 이미 다 그쵸. 신용카드 쓰고 전자상거래하고 네. 그걸 넘어서 앞으로는 USDC,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봐요. 네. 그때가 언제냐? 사실 지금 USDC, USDT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결제가 안 되고 투자밖에 못 하거든요. 여기 USDC, USDT는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코인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STO라고 봐요. 증권형 토큰 혹은 토큰 증권. 그 STO가 활성화가 되고 블록체인 상에 주식도 올라오고 채권도 올라오고
원자재도 올라가고 예. 부동산도 올라가고 네.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 그리고 그러한 지금 거래되는 자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숙박권, 뭐 이제 예약권,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는 시대. 그다음에 아까 게임 회사의 아이템 이런 것 이런 이제 모든 재화들이 다 토큰화돼서 올라간 모든 자산의 토큰화네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심지어 본인의 시간도 토큰화 시킬 수 있어요. 음. 워렌 버핏의 이제 전시축사 그 한 끼 하는데 막 몇 억씩 하잖아요. 그걸 토큰화해서 네. 오진석이 한 시간. 투자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가치를 다 자산화 시킬 수 있고 그거를 그 시대가 되면 이제 블록체인이 되게 활발하게 쓰일 거고 네. 그게 블록체인 웹3가 좀 사람들에게 효용을 주고 정말로 활성화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언제쯤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5년 내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5년 내로요. 네, 지금 움직임을 보면 블록체인 시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네. 지금 다들 예상하기로 올해까지는 좀 안 좋지만 경기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 정도까지 내년부터 이제 좀 좋아질 거다. 그 예상하면 그 경기를 따라서 제가 그 자산에 대한 투자의 그 수요가 또 생길 거고. 네. 그러면 많은 자산들을 이제 토큰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아, 네. 이게 제도화만 좀 풀린다면. 근데 네. 제도라고 하는 게 계속 사람들이 원하면은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시대가 되면 바뀌고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좋네요. 웹3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킬러 앱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1, 2년 안에, 5년 안에는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네. 자, 오늘 웹3와 관련해서 슈퍼블록의 김재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